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 대전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재확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재활치료나 직업훈련까지 모두 멈춰서 2중 3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농협 직원이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피해자를 꼼꼼하게 살핀 농협 직원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 대전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또 지역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재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전병원이 의료진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4명이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재검사에 들어갔고 병원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네, 일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이를 이제 민간 기관인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에는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군인 1명과 일반인 2명 등 모두 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의료진이 2차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질병관리본부 최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2주 만에 진행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이 환자가 완치 판정 이후 2주 동안 자가 격리 지침을 지켜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진 환자는 대전 1명, 세종 6명, 충남 3명 등 모두 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 교인이었던 입소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육군훈련소는 이들과의 접촉자 8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자 입소와 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군 훈련소의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인데요. 불편함을 넘어 재활치료나 직업훈련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매일 치료실에 갔던 주은이는 오늘도 집에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벌써 2달째. 뇌병변 1급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 병원은커녕 동네 산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금 몸이 이제 계속 불편하죠. 힘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땀도 좀 많이 나고 강직이 계속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다닌 이후로는 2달 동안은 다리를 편 적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 근로자 4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재고를 활용하고 행정직 직원까지 투입해 급한 주문만 간신히 처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제 버티기가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못할 경우에는 향후 다른 물건으로 저희들이 대처가 될 수 있다든지 소비처에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물건을 원하시는 최소한의 부분만큼. 대전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장은 25곳, 모두 690여 명이 고용돼 있지만 마스크 제조 사업장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와 운동, 놀이 등을 지원하는 대전 지역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44곳도 기나긴 휴원 중입니다. 그나마 생계 등의 이유로
가정 돌봄도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용인들 간에 교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서 이제 개인 혼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늘려 시설 폐쇄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채워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계까지 위협받는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에 맞춰 대전, 세종, 충남 교육청도 원격 수업 지원을 비롯한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회의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온라인 수업 지원을 당부했고 세종과 충남교육청도 학내 전산망 서버 모니터링 등으로 온라인 개학을 지원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는 유튜브 온라인 입학식을 열어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고 시설을 소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천안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사람이 벌써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배려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정숙 씨.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70% 급감했지만 2달간 임대료를 30% 깎아주겠다는 건물주의 깜짝 제안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2달간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못 해줘서. 근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커피숍 사장도 건물주로부터 한 달치 임대료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제일 큰 게 임대료인데 그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한 달이라는 거에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봐야 되나? 가게 4곳의 임대료 400만 원가량을 돌려준 임대인도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산 탓에 대출 이자 등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라는 생각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다른 데서 좀 아끼고 뭐 대출 이자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아끼더라도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내기 창업 기업들이 입주한 공공기관들도 2달째 임대료 절반을 깎아줬습니다. 금액은 얼핏 보면 크진 않아 보여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천안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참여자가 벌써 100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배려로 380여 곳의 가게들이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참여를 하신 임대인에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재산세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배려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다음 달 중순 출시 예정인 대전시 지역화폐 이름이 온통 대전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해 접수된 6,500여 건 가운데 모두 전부를 뜻하는 순우리말 온과 소통, 통용을 뜻하는 통, 그리고 큰 돈을 의미하는 대전을 결합한 온통 대전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 지역화폐는 다음 달 중순 출시되며 스마트폰 앱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하면 최대 15%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80대 할머니에게 수천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훔쳐 달아나려던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농협 직원들이 직접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피해자를 꼼꼼하게 살핀 농협 직원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농협 지점, 80대 할머니 한 명이 들어오더니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10분가량 직원과 상담을 이어간 이 할머니는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은행 밖으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에도 어딘가에 열심히 전화를 거는 농협 직원은
27살 성미정 주임으로 성주임은 평소와 달리 거액을 인출한 데다 상담하는 동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할머니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거래 내역 보니까 딴 은행에서 정기 예금 해지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의심돼서 여쭤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셔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성주임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할머니 자택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불발되자 동료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집 앞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갖고 도주하려던 말레이시아인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우체통에서 현금을 가지고 도주를 하려고 택시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는 찰나에 저희가 차량으로 막고 택시 기사님께 피의자 신분을 밝힌 후에 협조를 구해서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전국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단의 일원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또 꼼꼼함과 적극성을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익숙한 것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뇌 속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호기심이나 도전 정신 등 아직 미지의 영역인 뇌 기능 규명의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쥐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며칠 같이 보내 친숙한 쥐보다 같은 공간에 새로 들어온 쥐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쥐의 뇌에서 특정 단백질을 제거했더니 새로움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줄었는데 본성과는 다르게 이미 익숙해진 대상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체를 아예 없애줬을 때는 거의 100% 다 떨어지는, 그래서 새로움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뇌 신경세포에서 세포 간 접착제 역할을 하는 PTP 시그마라는 단백질 영향입니다. 정상쥐는 이 단백질이 분비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과정이 파괴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해마는 그동안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마가 새로운 것을 인지하고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뇌의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것을 인지하고 추구하는 뇌 속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뇌질환 발병과 뇌인지 기능 치료제 개발의 열쇠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호기심이나 도전 정신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뇌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 지역 폭력 조직 A파 조직원 8명을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상대 조직 B파 조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대전시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패싸움을 벌여 3명이 전치 2,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벌인 말싸움이 발단이 돼 패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정훈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13.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들의 성추행 등 이른바 스쿨 미투 의혹이 불거진 대전 모 중고등학교의 교직원 9명이 무더기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학교 법인 측은 대전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중고교 교장 2명과 교사 6명, 행정실장 1명 등 교직원 9명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법인 측은 또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가정법원과 충남문화재단이 보호소년의 교육과 치유,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